예, 11시 20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 같은 분위기로 10시 저점을 찍고 낙폭을 줄여오는 상황인데요. 터닝 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을 누르는 것들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이나 우리는 또 이번 주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조정 분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용호 어드바이저님 어떻게 보세요? 조정 여기서부터 이제 기간 조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 파월 의장의 얘기는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벌써 다 확인이 됐던 일들이거든요. 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그 동향 그 의식 수준을 보면은 이전에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75% 정도였다가 지금 40% 정도로 내려왔는데 아마 어제는 그 이하로 충분히 내려왔을 거다라고 봅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3월 달에 그 FOMC 회의에서 과연 이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상하거나 어떤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비하고 그 다음에 사실 물가입니다. 물가인데 이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유가하고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이 가장 크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 CPI에서도 두 가지 변동성 있는 의견 빼는 측면인데 이 두 개가 오르지 않는다면 아마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면 좀 주의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난주에 걸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용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원래 1월 달 말 정도 돼서 2월 달부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경기 포지션인데 이게 줄어든다면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도 금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우려들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유가가 내린다면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른다면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질문을 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니까 집요하게 여쭤봐야지. 그래서 국내 증시는 조정입니까? 아니면 뭐 더 이상 밀리지는 않습니까? 국내 증시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수급에 의해서 밀리는 건데요. 네. 수급은 얼마 전에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해서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 시장이 안 좋은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락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지지 반등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나 기대감들이 조금 늦춰지고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저 PBR 광풍이 한번 불었다가 어쨌든 1달락 조금 한 달락은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잖아요. 향후 우리도 좀 조정이 더 나올는지 아닐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저 개인적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추가적인 조정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느 정도 마무리 좀 국면에 들어왔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 PBR 종목이 한번 사이클이 쭉 돌았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일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차오른 저 PBR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시장성 매도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이 저 PBR 종목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끝났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저 PBR,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종목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목에서도 저 PBR 종목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방을 좀 막아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심리는 굉장히 좀 약한데 사실 PBR주도 가는 것만 같는데요. 뭐 지수 자체가 더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예, 시장 흐름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오후장 터닝 포인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700 코앞이고 그리고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들도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7% 가까이 올랐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증시 반도체들은 좀 약하거든요. 권택중 대리님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뭐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꽤 약하잖아요.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종목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재료 소멸 이후로 사실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테마로 올라왔던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러게요. 반도체 하드웨어도 함께 지금 동반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런 장비주들 함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리 영향을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지금 뭐 5월 이후 이제 하반기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성장 쪽에 있는 종목들 쉽게 이제 기지개를 펴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저효과 덕분에 실적이 좀 올라올 수는 있으나 2분기에는 소폭 다시 한번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 지금 뭐 과대 낙폭에 대한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으나 진짜 바닥은 2분기에나 탐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주는 매수 시점은 지금 적극적인 포지션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좀 어떤 물론 저점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네네. 네. 그러면 박용호 어드바이저님 시각이 비슷하신지 반도체하고 그래도 사실은 올해 주도주로 보면 아직까지도 물론 뭐 저 PBR주가 한번 강했습니다만 올해 그 반도체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게 반도체잖아요. 주도주가. 지금 반도체는 매수의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사실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아지면 HBM 훨씬 공급 더 계속 HBM 부족하죠. 공급도 예. 훨씬 더 이제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HBM은 대한민국에서밖에 지금 공급을 안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번에 HBM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조금 좀 부족했었던 부분은 HBM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거든요. 자, 이랬을 때 보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가격은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 낸드 가격 동향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도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연말에 재고 확보 때문에 좀 올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지만 2월 달 들어서까지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랬을 때는 여기 시간차가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한 3월에서 4월 정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의견이 똑같습니다. 반도체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업종이지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 천천히 사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할 매수하는 구간이지 여기서 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것보다는 1분기 업체들 실적 다 나온 다음에 2월 15일 날 다 나올 거니까는요.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천천히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은 비슷하네요. 업황 자체는 좋지만 타이밍상으로 지금 이렇게 막 서둘러서 살 타이밍은 아니다. 네. 지금은 조정받으니까 그렇지 또 뭐 주가가 뭐 한 4, 5% 확 뛰어오르면 네. 주식이 날 버리고 갈까봐 그런 거죠. 시간이 좀 있다 반도체는. 네. 세 번째 오후장 터닝 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다음은요. 네. 테슬라 후폭풍. 예, 2차 전지는 어디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밀리는 것인가. 테슬라는 실적 우려 거기다가 전망치 안 좋았죠. 뭐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뭐 일탈? 사적인 얘기까지 겹치면서 어쨌든 계속 부담 주고 있는데요. 글쎄, 그게 2차 전지를 뭐 그 요인 때문에 누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단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2차 전지는 박용호 아까 반도체는 조금 좋지만 속도를 늦추자. 2차 전지도 이제 좀 돌아서야 될 때가 오는 거 아닌가요?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2차 듭니다. 전지도, 네.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재고 평가선이 나온 데다가 수량도 좀 줄고 있다라는 게 2차 전지 업종의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뭐 2차 전지가 전 세계 시장에서 활성화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차 전지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좀 긍정적인 포지션이었었는데 1월 달에 2차 전지 수출 동향이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비슷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2월 달에도 2차 전지 수출이 별로 안 좋을 거고 이러면은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을 비싸게 샀던 LNF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엄청나게 줄었으니까는요. 이게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른다면 그리고 2차 전지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면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정중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하신 그 2차 전지의 그 시간이라는 게 반등이라는 게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1분기 지나고? 네. 2분기? 이게 아니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리튬 가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한 다음에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2차 전지 그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는 2월 달에 한번 보고서 봐줘야 되는 거지 시기를 딱 어디라고 확정 짓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찍어서 언제부터 오를 거라고 시기를 물어보느냐. 네, 무례하게.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서 제가 그렇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서 필요하다면은 이 시간대에 와서 이전 2차 전지 사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보고. 예. 권 대리님 2차 전지 에코프로그룹이 내일 또 실적 발표하나 봐요. 대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게 4분기 실적인데 실적을 확인해야죠, 2차 전지가. 그러려면 사실은 4분기 또 1분기까지도 실적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시각 어떠세요? 네,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들 BM도 마찬가지고요. 머티는 나왔죠. 이제 봤을 때 실적이 사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컨센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OPM 마진으로 이제 적자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538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좀 예견된 실적이고요. 이미 그 셋업체들부터 4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온전하게 재료단에서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과연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친환경 쪽,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매크로단에서 크게 누르고 있는 재료는 역시나 미국 대선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세함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될 것으로 시장에서 많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 대선이 가을 이후에 무언가 이제 방향성 있는 판가름이 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올해 변곡점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셀 업체별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2월 EV 배터리 출하량이 동기간 대비해서 38% 급감을 하였고요. SDI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곳이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22% 동기간 대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좀 다운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에서 소폭 증가 그리고 포드 쪽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 지금 미국의 또 조인트 벤처 공장을 짓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산재적으로 밸류체인별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의 전략은 권 대리님은? 네. 지금 관망입니다. 네네, 관망. 2차 전지에 대해서 박영호 어드바이저님께 조금 스페시픽한 걸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약한데 나홀로 잘 가는 게 있으니 전액이잖아요. 엔캠이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나도 좀 같이 데려가. 스페셜하게 튀어나오는 게 이수 스페셜티 전고체, 그죠? 이런 거 가끔 튀어나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쏠림이 있으니까 괴로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사실 제가 엔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아주 오래전에서 그죠. 수익률 그래서 많이 그때 났죠. 5만 5천 원대 말씀드리고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5만 5천 원이요? 예. 10만 5천 원이 아니고 5만 5천 20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 됐는데 전 목표가를 1조 원대 목표가를 예상을 해서 그거는 시장의 크기 확산 크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2차 전지 시장들은 다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더 커질 것이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전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저는 2차 전지도 전해액도 있지만은 사실 분리막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뭐 전액도 이제 제가 생각한 금액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엔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저는 분리막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좀 우리가 섹터별로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리막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SKIT, WCP, 네, 이런 기업들. 도레이가 있죠. LG화하고 도레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2차 전지죠.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2차 전지가 업황이 전체 돌아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또 오장 터닝 키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주는 어떻게 돼야 될까? 아까 뭐 건드리님도 말씀하시고 대체적으로 뭐 저 PBR주가 뭐 끝났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뭔가 좀 단기적으로 한 바퀴 좀 턴한 느낌은 든다. 그래서요. 그 중에 이제 옥석 가리기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 PBR주 전략 두 분께 간략하게 좀 듣도록 할게요. 박영호 어드바이저님부터. 네. 사실 저 PBR주들이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네. 지주사들이 주로 많았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한 3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려면은 어떠한 그 액티브한 뉴스라는 이런 게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해서 충분히 저는 1차 반등까지 다 왔고요. 그전에 저평가 구간을 일부 해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PBR이 만약에 0.5 이하가 되는 업체는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퇴출시킬 거야. 뭐 이러한 그 어떤 레벨이 나온다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실적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주가 관리를 최대한대로 해줘 하면은 이 정도 올라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떤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아니야.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거야.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으니까는 뭐 선거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하지만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는 뭐에 달렸냐? 정부 정책에 달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 좀 강제 조항을 줬다는데 강제 조항이라는 게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거래소에서 상장 퇴출도 고려하겠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퇴출시킨 기업은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죠. 강제성으로 자사조사면 뭐 얼마나 무조건 소각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지만요. 기대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러기 어렵고 후유증이 생긴다니까요. 권 대리님 계속 공부하고 서치하면서 그렇죠. 이제 PBR 추적 가운데서 계속 압축하면서 뭐가 되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전략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 네.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올라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PBR 1배 정도에서 터치를 하면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뭐 이익이 좀 크로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조금 더 룸이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PBR 1배에서 키 맞추기가 끝난 종목들은 여기서는 이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월요일 수급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딱 보이실 겁니다. 지난주에 많이 오른 저 PBR 종목들 월요일 날 외국인 기관들 어디서 팔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도 조금 온풍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뭐 실적 좋은데 아직 뭐 이익 이용은 많이 쌓고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 조금씩 선제적으로 타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저 PBR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 저 PBR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PBR이라고 쓰고 좋은 기업을 찾는다 그렇잖아요. 저 PBR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어렵거든요. 뭐 기아 현대처럼 우리가 사실 언제 PBR로 봐줬습니까? PER이 4배, 5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부각되게 되면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또 5장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5장 반전주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오늘 5장 반전주 관심주 말씀하시고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레이저 셀이 잘 갔군요. 잠깐 AS 해주시고 오늘 종목.
레이저 3 말씀드린 다음에 1차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4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네. 저는 조정을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래 주가가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나올 이유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저점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리고 있는데 이슈가 만약에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거는 뭐 HBM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할 때 저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급등했다가 이제 사실 상승폭 다 반납했네요. 그죠? 네네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시고 예, 오늘 관심주 짧게요. 예. 요즘에는 정부 정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저도 정부 정책 수혜주를 하나 지금 갖고 왔거든요. 무슨 종목이냐면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인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슈프리마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 이름 많으실 바꿨어요? 거예요. 슈프리마에서 네. 그 물적 분할하는 회사거든요. 예. 정부가 올 110년 만에 인감증명을 디지털화 시키고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감증명 폐지하더라도 인감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인감을 확인해야 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이 엑스프레스에서 인감증명 확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 은행에 일부 보급이 돼 있는데 앞으로 보급량이 더 많아질 거다. 정부에서 디지털로 확인을 하고 나서 은행에서는 이 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구간에서 인감증명과 그다음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증명에 대한 기계와 그다음에 네.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엑스페릭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부 수혜주다.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고요. 손절가는 4,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책중 대리님 오후장 반전주 관심주 알려주실래요? 네, 저도 이제 정부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저PBR 종목 중에서 좀 탐색을 해봤는데 롯데 쇼핑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저PBR이라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개선되고 있는 롯데 쇼핑을 제시를 좀 드리는데요. 지난해 이제 ROE가 1.2%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ROE는 마이너스를 찍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 조정과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 덕분에 드디어 이제 ROE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첫 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PBR 같은 경우를 보셔도 지금 0.26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이런 저PBR이 모두 함께 충족될 수 있는 기업으로 롯데 쇼핑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 이제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적자가 좀 나왔음에도 연 3에서 5% 내지의 배당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온 만큼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도 함께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손아귀를 잠시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PBR, 저PBR 종목 중에서 롯데 쇼핑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오장 터닝 포인트 박영호 어드바이저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